안녕하세요, 뉴지입니다. 저는 이제 봄학기를 딱 지난주에 끝내고 지금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월부터는 열심히 이제 잡을 좀 찾았는데 막 악몽을 꿀 정도로 엄청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어쨌든 일 경력이 있는데 이 어플라이를 할 때마다 리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락이 아예 안 오는데도 너무 많고 뭔가 맨땅에 이 헤딩하는 기분? 너무 좀 답답하고 이게 진짜 취업이 될 수 있나? 이게 진짜 미국에서 취업이 되나?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이게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괜히 와서 지금 이 나이에 취준생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맞는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저는 인터뷰를 좀 그래도 한 5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인터뷰 이제 3번째 라운드 가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곧 1시에 합니다. 오늘 1시에 그 3번째 라운드 인터뷰 하는 게 있고 오늘 2군데를 보는데 하나는 그 3번째 라운드 하는 게 팬티라고 리한나가 하는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인데 LVMH 소속의 화장품 브랜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3번째 라운드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오늘 다른 한 군데는 애플에서 먼저 뭔가 리크루터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7분 뒤에 인터뷰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올게요. 와, 끝났어요. 오마이갓, 지금 1시 34분, 딱 34분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 면접 본 이 팬티 브랜드는 5개월 임시직이에요. 이번에 육아휴직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대신해서 약 5개월 동안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압박 면접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완전 실무에 대한 거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막 엄청 연습하면 물론 좋지만 뭔가 약간 좀 즉흥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업무 경력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많았는데 오마이갓 막 영어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영어로 엄청 물어보고 그걸로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와 34분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한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약간 기빨 이 팬티 브랜드 됐으면 좋겠는 이유는 일단 저희 집이랑 이 본사가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너무 가깝고 연락 온 거 없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 리젝트 메일 하나 왔고요. 네. 일상입니다. 일상이고. 근데 1월부터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중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횡설수설 했지만 일단 그리고 2시 반에 애플 면접이 있거든요. 또 그걸 보기 전에 좀 썰을 풀자면 저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이커머스 분야로 일을 했고 진짜 한참 막 뭔가 이커머스 붐이 시작할란가 했을 때 그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커머스를 하려고 이커머스 회사를 막 찾아서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제가 부전공이 패션 쪽이거든요. 복수 전공을 하기에는 너무 제가 졸업을 얼마 안 남겨놔서 이제 계절학기 막 듣고 이러면서 이제 패션 쪽으로 전공을 바꿨는데 패션 쪽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딱 이 2가지 조건만 이제 보고 찾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됐어요. 되게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남성복 파는 이커머스 회사였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의 제약도 없고 시공간의 제약이 아예 없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커머스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계속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커스터머 매니지먼트도 하면서 약간 이제 막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 막 하는 거 배우고 완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때 만난 이제 사수분을 지금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제가 뭔가 보지 못한 케이스,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똑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배우면은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커머스를 하면서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웹사이트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HTML, 뭐 CSS 이런 거 공부하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도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배우고, 포토샵은 학교 다닐 때도 코스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엑셀이랑 뭐 이런 완전 그 하드 스킬을 많이 익혔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최대한.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샤피파이라는 그 캐나다에서 런칭한 웹사이트 만드는 플랫폼 그 솔루션이 나와서 그걸로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좀 그 초반 5년은 좀 그런 기술을 많이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저는 너무나 힘들게 애써서 막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짜잔하고 웹사이트를 런칭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케팅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마케팅 회사로 알아봐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거기가 이제 꽤 큰 규모의 글로벌 종합 광고 대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가 뭐 네슬레, 그리고 나중에 바이엘 그 비판텐 연고 파는, 그리고 아이케아도 좀 했었고, 그리고 P&G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글로벌 광고주 경력을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패션 스파 브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되게 메이저 회사다 보니까 다뤄야 되는 데이터도 진짜 방대하고 막 뭐 해야 되는 것도 진짜 엄청 많고 엄청 바쁘게 하면서 이제 좀 아날리틱 스킬을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읽고 이거를 이커머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커머스로만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생활도 안정적이게 되고 그 중간에 결혼도 했고, 그러면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이제 뭔가 성장하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이 너무 좀 루틴한 지루한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뭔가 내 생활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다. 나의 모습을 좀 색다른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내 삶이 어쩌면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수 있는데, 너무 내가 그거를 내 삶의 재미를 내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항상 해외살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때려치고 이제 때려치기 전에 유학 준비를 했는데, 유학 준비도 사실은 2024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23년 완전 한 12월 이때부터 완전 그 미국병이 제대로 다시 돋은 거예요.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해외 나갈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주재원을 이제 많이 알아봤죠. 사실 이전 회사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스파 브랜드를 갔잖아요. 스파 브랜드를 가고 나서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주재원이고 나발이고 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아예 그 루트가 끊기고 나서 이제 좀 팬데믹이 좀 끝나갈 시점쯤에 이제 주재원을 엄청 알아봤어요. 제 그 당시 상사한테도 엄청 얘기하고, 나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주재원 보내달라 막 엄청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저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이커머스 분야라서 그런지 굳이 뭔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항상 디지털로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긴밀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이커머스 분야라서 더
더욱더 뭔가 주지원을 가거나 정말 실제 다른 그런 뭐 본사나 다른 로케이션에 가서 해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제 추측인데 별로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분야가. 몇 시야? 네, 아무튼 2시까지만 떠들다가 다시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지원 기회가 되게 없어서 때려치고 진짜 유학 가냐 마냐 막 뭐 어떡하냐 그냥 워킹홀리데이 갈까 말까 막 거의 이 지경까지 왔어가지고 거의 이제 회사 때려치고 해외에 나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진짜 연차 다 몰아가지고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가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쩌다가 이 와중에 아니 이메일이 뭐 하나 왔는데 얘는 이제 리젝할 때 공손하게 거절을 해요. 가끔은 이게 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싶은데 또 다른 지금 이메일 하나 왔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서 이게 됐다는 거냐 내가 거절됐다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거절당하면서 또 어플라이하고 그래서 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네, 아쉽게도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면은 이제 고마운 건데 근데 뭐야? 이렇게 연락이 계속 와? 이 와중에 제가 또 다른 브랜드 면접본도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아무튼 그래서 제 커리어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근데 그래서 연차 몰아서 돈 몰빵해가지고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미국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도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내 11년의 경력과 결혼해서 이사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두 번째 신혼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름 이제 좀 돈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또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렇게 좀 안정적인 생활권. 그래서 진짜 그냥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되게 행복해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망 그리고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항상 해외살이를 해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챌린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또 해나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속에 이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남편도 마침 미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편도 이제 미국병에 제대로 단단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남편의 그 미국병이 잠잠해지기 전에 같이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오게 됐고 학교 와서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지금 이제 봄 학기 짧은 한 학기 가을 학기가 되게 길게 있었고 이제 봄 학기가 짧게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봄 학기 하나를 지난주에 막 끝내고 지금 이제 막 인터뷰를 엄청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허공에 손짓하는 느낌? 그냥 망망대해에서 뭔가 오지도 않는 배를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아이비리그 나온 좋은 뭐 MBA를 한 사람들이 스스로 빽빽한데 내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면서 한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고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내가 한 선택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1월은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본 것들이 제가 어플라이 한 데에서는 거의 그냥 다 리젝 됐었고 먼저 리크루터가 제 링크드인 보고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짜 링크드인을 잘 빌딩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빌딩이라고 해봤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저의 활동들을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대로 뭐 저에 대한 소개도 넣고 제가 어떤 코스들을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지 되게 되게 디테일하게 넣고 회사에서도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이제 저의 퍼블릭 레주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리크루터들이 많이 연락을 해줘서 이 팬티 여기가 이제 캔도 브랜드에서 하는 건 LVMH 하에 있는 캔도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화장품인데 캔도 브랜드 리크루터가 연락을 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면접 있는 것도 다른 리크루터들이 연락을 해줬고 그래서 리크루터 통해서 이 면접 보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나오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고 네, 아직 52분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은 챗GPT로 예상 질문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 챗GPT 없이 어떻게 살아? 예상 질문. 다행히 이번에는 그냥 전화로 진행하는 그냥 첫 번째 인터뷰거든요. 전화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여가지고 이거 하고 오늘 운동 예약해놨는데 취소하고 집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8분 남았어. 하고 올게요. 이야,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Hello? Yeah, hi. I'm fine. How are you? 이거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지금 41분이니까 딱 10분 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 여기 온사이트로, 그러니까 회사에 직접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출근해야 되는데 너 어디에 말이 안 나오네. 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회사에 나올 수 있는지 방금 이제 보내줬네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래서 이거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런 대형 회사 인터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냥 이 일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뭐 작은 회사든 뭐 큰 회사든 가리지 않고 다 넣고, 오히려 큰 회사는 너무 좀 경쟁도 심하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런 실리콘밸리 빅테크 컴퍼니에는 넣었었구나, 구글에 넣었는데 뭐 여전히 뭐 당연히 감감무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애플에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1차는 대부분 되게 간단한 거 물어봐요. 뭐 일단 이 필수 조건에 맞는지 일단 이걸로 걸러내는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부터 되게 심도 깊은 완전 빡센 면접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화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랑 그리고 뭐 그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지, 통근할 수 있는지, 회사 출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너의 샐러리 레인지 어떻게 되냐. 더 부를 걸 싶기도 한데 일단 그냥 평균치 보냈고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올해 말에 한국에 있을 것인가, 미국에 있을 것인가, 미국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뷰 끝났으니까 운동을 취소하고 싶다. 연락해봐서 운동 취소하고 집에 일단 가야겠어요.